오늘도 가족관계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이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더 힘든 감정이 드는 아이가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그런 아이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내 감정은 차이가 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부부 관계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가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녀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담에서 보면 사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진 않으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혼 위기에 처했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으로 오지는 않는데 보통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에게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학교에서 뭔가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잘 안 듣는다거나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의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사실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 사례들을 보면은 부부관계를 해결을 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틱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틱 문제가 도대체 부부 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족 상담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틱 문제도 정말 부부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틱 문제 자체에 대한 상담을 뭔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꾸 말썽을 피고 자녀가 뭔가 미운 짓을 할 때 그것이 자녀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어쩌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만들어진 어떤 일종의 사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자녀에게 막 집착을 해서 막 온갖 에너지와 막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가 잘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하면 이 문제를 모르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 독립적인 어떤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됐을까? 겉으로만 잘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진짜 나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이 이제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형제자매 관계 이야기를 했었지만 형제자매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역동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가족 안에 말썽장이가 있으면요 또 굉장히 잘하는 애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의 갭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물론 평범한 가정은 그런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말썽을 부리는 아이는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잘하는 아이는 또 계속 잘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이 계속 말썽을 부려가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라도 뭔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생이 너무너무 뭐든지 잘해요. 언니는 잘 못하는 거예요. 언니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 관계도 별로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마 아빠 말씀을 더 잘 듣고 뭔가 더 활동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한 명은 계속 문제야, 한 명은 뭔가 계속 잘하는 애, 이런 이제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감정도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잘하는 아이는 더 예뻐 보이고 또 잘 못하는 아이는 더 미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서 쟤만 잘해주면 우리 집안이 다 편안할 텐데 쟤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요 조부모님이 아이를 또 되게 좋아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큰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왠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둘째 아이를 더 아껴줘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엄마가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이는 왠지 미워 보이는 거죠.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큰아이가
왠지 미워 보이고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근원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혹시 이 아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좀 미워하는 아이면 미워하는 대로 그 미움의 근원은 뭘까? 정말 아이가 잘못해서 내가 아이를 미워하는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미워한다기보다는 분명히 내가 투사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뭔가 문제를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직면을 했을 때 아이에게 전달되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역동을 이 부모인 나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나는 이걸 못하니까 엄마가 미워하나 봐. 저걸 못하니까 엄마가 날 미워하나 봐.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를 미워하나 봐. 이런 게 이제 점점 경험을 통해서 쌓여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은 그래 내가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순수하지 않은 미움이 아이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축복의 원천이 돼서 내가 사랑의 원천이 돼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자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쌓여진 어떤 묵힌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야 하지 가장 큰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로서 묵힌 감정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데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